안녕하세요. 저는 산책을 할 때 노래 대신 사연을 종종 듣는 사연 러버입니다. 저는 특히나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한 사연을 좋아해요. 아마 제 인생이 너무 갑갑해서 대리만족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살이 똑부러지고 야무진 선택만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결혼을 할 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고 남자애는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저랑 비슷했고요. 그러다 보니 일명 모태 솔로였어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거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연애가 주는 재미나 행복도 있겠지만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며 하하호호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학 졸업 후 취업이다, 공부다 각자 바쁘게 되면서 친구들과도 많이 뜸해졌어요. 그 사이에 연애하고 결혼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저도 연애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첫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첫 직장이고 처음으로 회사 일을 하는 거다 보니 어리숙했는데 같은 회사에 다니던 선임분이 잘 챙겨주셨습니다. 저보다 4살이 많았던 그 남자는 영업관리직이었고 주임 직급이었습니다. 막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성격이 좋고 활발한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 사람은 지하철역까지 잘 태워다 줬어요. 어쩔 땐 1시간 걸리는 제가 사는 동네까지도 태워다 준 적도 있고요. 그렇게 친해지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올라오게 된 건데 제가 살던 그 시골은 주변엔 논밭밖에 없고 저녁 되면 사람도 거의 안 다녀서 엄청 컴컴한 완전 시골 마을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가게 되면서 도시로 올라와 혼자 살게 된 거였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 남자는 어쩐지 너는 뭔가 사치나 허용도 없어 보이고 알뜰하고 야무질 것 같더라. 그게 시골 출신인 거랑 뭔 상관인가 싶었지만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건가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를 데려다 주다가 반년 만에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남자가 100% 마음에 든 건 아니었어요. 저는 좀 잘생긴 외모를 좋아하는데 그 남자는 전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거절을 하진 못했습니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는데 제가 거절하면 사이가 너무 어색해질 것 같기도 했고 또 반년이나 차 태워준 적도 많은데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요. 또 대화를 하다 보면 편하고 재밌을 때도 많다 보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엉겁결에 만나보게 되었죠. 회사 안에서는 비밀로 하고요. 그러다가 사귄 지 8개월 만에 저는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기까지 가졌으니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 회사는 엄청 보수적이고 여자 직원들한테 각박한 회사였거든요. 여직원들은 오래 다녀도 승진도 어렵고 육아휴직 같은 것도 편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대개 결혼하거나 아이 낳으면 결국 회사를 그만두더라고요. 저도 제 앞에 분이 그렇게 그만두셔서 후임으로 취업이 된 거였고요. 그 남자는 일단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 조금 키워놓고 필요하면 다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면서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1년 정도만 다니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남친 말대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취업하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현실을 너무 몰랐죠. 어쨌든 저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남친네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시골분이라는 이유로 은근하게 무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톡 까놓고 남친네 집안도 누굴 무시하고 말고 할 수준은 아닙니다. 아버님은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 운영하시고 어머님은 가정주부신데요. 다세대 주택인 집도 엄청 작고 오래됐고 따로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저금도 별로 없으시다고 했죠. 남친에겐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가 있는데 여동생은 대학 다니고 있고 남동생은 군대 갔다 와서 인터넷 게임 방송을 간간히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봤자 인기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별로 보는 돈은 안 되는데 허구한 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돈만 쓰고 다닌다 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 집이 단지 시골집이고 저희 부모님이 시골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좀 아래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아이도 가진 데다 남친이 밀고 나가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됐고 저희는 시댁과 같은 동네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임신을 한 후 결혼을 한 거라서 결혼 후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출산을 했고 육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남편은 결혼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연애 때는 저한테 참 잘하고 지극정성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 툭하면 저를 무시하고 깔보는 겁니다. 아무 도움 없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정신도 없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살도 다 안 빠졌고요. 그런데 저를 보면 결혼하자마자 푹 퍼져서 아줌마가 되냐느니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화장 정도는 좀 하고 있으면 안 되냐느니 퇴근하고 집에 올 맛이 안 난다면서 그런 소리를 장난 반 짐심 반으로 매일같이 하더라고요. 저도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핑계대지 말라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먹는 것도 서서 먹고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아이가 울어서 아이를 안고 갈 때가 많았어요. 샤워도 아이가 겨우 잠들어야 후다닥 하고 나올 때가 많을 정도로 바빴지만 남편은 제가 결혼하자마자 관리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철의 여인도 아니고 살림에 애 보는 것만도 정신이 없는데 살 빼고 집에서 화장까지 하고 있으라는 거였죠. 그러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아이를 좀 봐주거나 씻겨주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저귀조차 갈지 못했으니까요. 자다가도 아이가 울면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빨리 가보라고 하던가 자기는 출근해야 되니까 신경 좀 안 쓰이게 해달라고까지 했죠.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힘들었어요. 하루는 아이 분유 먹이고 집 치우고 밀린 설거지하고 피곤해서 자는 아이 옆에서 같이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저를 툭툭 치며 깨우는 겁니다. 눈 떠봤더니 갑자기 어머님이 뚝하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어머님께 어쩐 일이냐고 하니 경훈이는 힘들게 나가서 돈 벌고 있는데 너는 집에서 처 자고 있느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집에는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하니 남편이 비번 알려줬다고 하시고요. 시댁과 저희 집은 같은 동네다 보니 걸어서도 7, 8분 안팎일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 후로 어머님도 툭하면 말도 없이 집에 불쑥불쑥 들어오셨어요. 감시라도 하듯이요. 어쩔 땐 아이 겨우 재워놓고 밥 한 술 뜨려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시는 바람에 기껏 재워놓은 아이가 깬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눈치 보여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갑자기 언제 어머님이 집에 들이닥칠지 모르다 보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울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달랬어요. 남들도 다 이러고 산다. 애 조금 키워놓고 나면 훨씬 낫다더라. 몇 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살자 하면서요. 그렇게 아이가 3살이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남편은 저한테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마트를 가든 물류센터를 가든 뭐라도 해서 돈을 좀 벌어오라고요. 저도 취업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은 뻔했고 살림살이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 월급으로 외벌이 세 식구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제 옷이나 화장품 같은 건 결혼하고 산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다 남편 거 아니면 아이 거만 샀죠. 좋아하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고민할 정도로 허리띠를 열심히 졸라맸는데도 한 달 한 달이 늘 아슬아슬할 정도로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취업 준비를 해볼까 했는데 제가 원래 전 회사에서 하던 일도 ERP 단순 주문과 응대, 격리일 정도였다 보니 특별한 기술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그마저도 경력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누가 경력도 없고 애딸린 유부녀를 써주나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 아이 하원 때문에 야근이라던가 너무 늦게도 일을 못했는데 그런 사정까지 다 봐줄 회사는 더더욱 없더군요. 저도 이래저래 일자리를 안 알아본 건 아닌데 남편은 우리 형편에 외벌이가 말이냐면서 저를 엄청 구박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도 저한테 구박을 하셨죠. 가까이 살다 보니 툭하면 오시고 또 툭하면 오라고 하셨는데요. 가면 시부모님도 저에게 일자리 안 알아보냐고 잔소리를 하셨어요.
어머님 본인은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고 또 신우나 시동생도 집에서 놀고 있는데도 저한테만 맨날 일 안 하고 남편 돈 까먹는다고 뭐라고 하신 거죠. 제가 이래저래 알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다고 하면 내 친구들은 며느리들이 워낙 능력이 좋아서 시어머니한테 어련히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여행 보내준다는데 너는 어떻게 쓸만한 재주가 하나도 없니? 그럴 거면 대학교는 뭐하러 나왔어? 저는 어머님이 그 소리를 할 때면 속으로 울컥했습니다. 신우와 시동생 다 졸업 후 놀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저는 가정주부로 집안일 하는 건데도 저한테만 뭐라고 하셨으니까요. 진정이 그저 그러면 본인 능력이라도 좋든가. 어머님이 툭툭 내뱉는 모든 말들은 다 비수 같은 상처가 되었어요. 앞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어차피 그 집에 제 편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뒤에서는 서러워서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죠. 엄마가 전화 오면 저는 이런 말들은 일절 안 했습니다. 그냥 잘 지낸다고, 자주 못 가서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은 2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 명절이나 생신 등 특별한 날 아니면 아예 못 갔거든요. 저는 차가 없어서 남편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 남편은 저희 집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집은 사흘들이꼴로 가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잘 지낸다고 김서방이 바빠서 그러니 이해해달라고만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시동생이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형, 나 카메라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뭔 카메라? 나 방송하잖아. 근데 카메라가 너무 구려. 너 게임 방송한다며. 근데 카메라가 뭐가 중요해? 아니면 폰으로 찍던가. 나 폰도 졸라 오래된 거야. 화질이 거지 같으니까 시청자가 안 늘잖아. 그러지 말고 하나 사주라. 장비가 좀 잘 돼 있어야 시청자도 좀 몰리고 돈도 좀 벌 거 아니야. 너 그거 돈은 좀 되냐? 투자를 안 하는데 돈이 되겠어? 아, 형. 나 형 말고 부탁할 데가 없어. 시동생이 조르자 어머님도 옆에서 거드시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동생이 저러니까 하나 해줘라. 경미이도 뭐 해보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얼만데? 안 비싸. 130.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수저질도 멈췄습니다. 130이요? 제가 되묻자 시동생은 티꺼운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런 돈이 어딨어요. 저희도 매달이 빠듯한데. 아, 130도 없어요? 없죠, 도련님. 아, 카드 할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형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시동생은 형한테 말한 거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확 내는 겁니다. 저도 좀 기분 나쁘고 황당해서 말했죠. 도련님, 형 돈이면 저희 집 돈이잖아요. 아, 어쨌든 형수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저희 집 생활비인데. 근데 그 와중에 남편이 갑자기 제 말을 탁 끊는 겁니다. 아,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돈 내가 벌어서 내 동생 준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남편까지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항상 개무시하니까 시댁 식구들도 저를 늘 무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한마디 했다고 바로 그만하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였죠.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말. 그래, 넌 좀 가만히 있어. 해줘도 경훈이가 해주는 건데 네가 왜? 어머님, 저희 사정 뻔히 아시면서 무슨 130이나 되는 카메라를 사줘요. 니네 사정 그런 거 알면 네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어머님은 숟가락까지 탁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말문이 턱 막혔는데 시동생 저 비웃고 있고 옆에 앉아있는 아이 보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비참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할부로 카메라 사준다고 했고 그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싸그리나 무시하는 줄은 알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고요. 저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낙도 없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무시와 구박으로 점점 지쳐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싶었죠. 내가 어떻게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어떤 기술을 배워야겠다 싶더라고요.
고민 끝에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제빵을 좀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예전부터 빵이나 쿠키 만드는데 관심도 많아서 집에선 조금씩 해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한테는 100만 원 넘는 카메라 턱턱 사주면서 저한테는 학원비 내주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요. 돈 벌어오랬더니 괜히 돈만 까먹는 거 아니냐면서 취업하랬더니 뭔 학원이냐 하면서요. 저는 베이커리 쪽으로 취업할 테니 학원비만 좀 내달라고 했고 결국 학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갖은 구박을 당하면서도 꾸역꾸역 학원을 다녔고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원 선생님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센스도 있어서 예쁘고 맛있게 잘 만든다고 하실 정도로요. 저도 열심히 해서 베이커리에 취업도 하고 또 나중에 여건이 되면 내 가게도 차리겠다 마음먹고 해봐야겠다면서 나름 의지와 희망을 갖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번 주말에 김서방이랑 내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히 설명 안 해주시고요. 저희 부모님은 결혼 생활 내내 먼저 내려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 도리어 피곤하다고 굳이 힘들게 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굳이 내려오라고 하시기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단박에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뭔 일인데 오라가라 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엄마가 하실 말씀이 있대. 자주 오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 왕복 4시간 하냐. 운전 네가 해? 내가 하잖아. 아, 진짜 피곤하게. 씨. 남편은 엄청 툴툴거렸습니다. 저는 눈치가 너무 보였지만 어쨌든 가기로 했어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2시간 내내 남편의 툴툴거림을 들으면서 저희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는 거다 보니 더 반갑고 좋더라고요. 남편은 소똥 냄새나는 것 같다고 내리자마자 또 툴툴거리고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갔고 친정 부모님도 너무 반가워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이를 오랜만에 보신 거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식사하면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 도중 엄마가 꺼낸 말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땅이 따로 있었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가치가 큰 땅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리조트 호텔이 들어오기로 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뚱한 얼굴로 밥만 먹던 남편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겁니다. 예? 정말요, 어머님? 응, 우리 가지고 있는 땅 측량해 갔어. 우리랑 비슷하게 들고 있는 사람이 감정가가 15억 넘게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쯤 되지 않을까 싶네. 조만간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게 나온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따로 땅이 있는 건 당연히 알았는데 그 자리에 리조트가 들어오고 또 그 덕에 땅값이 그렇게 뛰리란 건 생각도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보상을 받으면 부모님은 저에게도 4, 5억 정도 주고 싶고 시내에 살고 있는 동생에게도 3, 4억 정도는 줄 생각이라는 거였죠.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께는 정말 큰 횡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평생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부모님 노년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 정말 기뻤죠. 잘 됐다고 하면서 남편 얼굴을 봤는데 남편은 자기가 더 얼굴이 시뻘개져서 완전 흥분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모님께 보상에 관해서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오기 싫다고 그렇게 징징거리면서 도살장에 속 끌려가듯 투덜거리던 인간이 보상 얘기를 듣고는 세상 눈을 반짝이고 고개를 앞쪽으로 내밀어서 저희 부모님 말을 경청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꼴불견이던지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오는 내내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갈 때만 해도 입이 대빨라서 누가 끼어들기만 해도 시불시불 거리면서 운전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는 길에는 완전 분위기가 달랐죠. 당장 수중에 큰 돈이라도 생긴 것처럼 설레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참 옆에서 보는데 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막 피곤하지 않느냐, 좀 눈 감고 쉬고 있어라, 목은 안 마르냐, 커피 사줄까 등등 완전 다정한 말투로 굽신거리는데 와, 진짜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일은 시댁 식구들 귀에도 단번에 들어갔어요. 그 전에는 저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선 행동이 180도 달라졌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꽃게탕 해놨으니 먹으라고 하고 설거지니 뭐니 일절 신경 쓰지 말래요.
시동생과 신우는 저희 아이랑 갑자기 놀이터 가서 놀아준다고 하고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씁쓸하던지요. 결혼 초반에 어머님이 꽃게탕을 끓이셨고 저는 꽃게탕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갑자기 자기가 퍼줄 테니 앞접시 달라고 해서는 꽃게는 아버님이랑 남편 건져주고 저는 두부만 가득 주시더라고요. 그때 참 서러웠는데 저희 집 보상받는다는 소리에 꽃게탕 저보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동생이나 신우도 저희 아이랑 놀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떼쓰거나 하면 시끄럽다고 하고 방에 들어오면 나가라고 하고 조카인데도 엄청 차갑게 대했죠.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콩콩을 떨어질 게 있어 보이니까 저한테도 잘하려고 하고 저희 아이한테도 너무 잘하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징그럽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전과 행동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차라리 행동이 똑같았으면 오히려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게 그냥 우리 시댁 식구들 기본적인 성격인가 보다 했으니까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저한테 돈 준다는 소리 나오자마자 그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천사 같은 얼굴로 저를 대하는데 참 그 모습이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하지만 한편으론 참 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는 거 반만 해줬어도 결혼 생활 동안 내가 그토록 우울하고 힘들진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겉으로 저한테 잘하려는 척도 오래 못 갔습니다. 그 시커먼 속내들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으니까요. 저희 부모님 보상 얘기 나오고 나선 남편은 갑자기 집안일도 열심히 했거든요. 하루는 주말이었는데 자기가 아이도 보고 집안일 다 도맡아서 할 테니 저보고는 나가서 친구 만나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어딜 가냐고 했는데 남편은 자유시간 좀 가지라고 제 등을 떠밀더라고요. 막 착하고 자상한 남편 코스프레 하면서요. 그래서 엉겁결에 등 떠밀려 나오긴 했는데 마땅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친구 한 명에게 연락했는데 그 친구도 나오기 힘들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근처만 할 일 없이 쏘다니다가 집에 가야겠다 싶었어요.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도로 들어간 거였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아이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남편은 방에서 빨래 개면서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이더라고요. 저는 저 왔다고 하려던 참인데 남편의 통화 내용이 이상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일단 폰에 있는 녹음 기능 열어서 남편의 통화 내역을 녹음했죠. 지금 내보내고 빨래 개고 있어. 뭐야? 너한테 빨래 개라고 하든? 아니, 내가 한다고 했지. 뭐하러? 아, 엄마. 지금은 쟤한테 잘 보여야 된다니까. 돈이 5억이에요.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진짜 주는 거 맞대? 장모가 직접 얘기했다니까. 그리고 장모는 한 15억 받을 것 같다 했는데 내가 대충 그 근처 땅값하고 이래저래 알아봤거든. 더 받을 것 같더라고. 완전 돈벼락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한테 빨래 개는 거 시키고 있냐? 엄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럴 때 잘해줘야지. 걱정 마. 돈 받고 나면 나 이딴 거 절대 안 해. 그 돈 받으면 뭐 할 거야? 집 옮겨야지. 내 차도 사고. 엄마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어머, 너무 신난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들이. 너 결혼 진짜 못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시골 총구석 그 노인네들 노년에 복은 있다? 그러니까 쥐뿔도 없는 처가 많아서 진짜 짜증났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네? 야, 그리고 집에 빚도 좀 갚아줘. 얼만데? 4천만 원 정도. 아,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지. 걱정 마. 아, 우리 아들이 최고다. 그리고 너 빨래 그만 개. 성은이 보고 하라 그래. 집구석에 쳐놀면서 집안일도 안 할라 그래? 돈 좀 생겼다고 유난 떨면서 기고만장 안 하게 해. 너 그거 냅두면 완전 기어오른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콱 밟아놓지. 지금만 내가 숨 딱 죽이고 딱가리 노릇 하는 거야. 저는 방 밖에서 그걸 듣는데 진짜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 짧은 대화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진심은 다 들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도 아니었어요. 돈 없으면 무시해도 되고 돈 생기면 그 돈만 빼먹으면 되는 존재였죠. 저를 조금이라도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조용히 집 밖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이고 생각했어요.
화나고 서럽고 기막히고 수많은 감정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생각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더 이상 이렇게 안 살겠다는 거였어요. 원래도 이미 질릴 대로 질린 결혼 생활이었는데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는 제 결심에 방아쇠를 당겨준 느낌이었죠. 저 남자랑도 끝내고 염치 없는 시댁 식구들하고도 다 끝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다만 이대로 당하기만 하면 너무 억울했어요.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끝내고 싶었죠.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고 엉엉 울면서 이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놨습니다. 엄마도 항상 연락할 때마다 또 가끔 볼 때마다 제가 잘 산다고만 하길래 그럴 줄 알았는데 혼자서 외롭고 많이 힘들었겠다며 엄청 속상해 하셨습니다. 부모님께도 참 죄송하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딱 1년이라고 애가 져서 급하게 결혼을 한 거다 보니 엄마 아빠한테는 늘 죄송하기도 했고 또 그만큼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내색 한번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고 시부모님이고 잘해주신다고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 아셨는데 이제 와서 결혼 생활 내내 무시당하고 살았다고 하니 억장이 무너지신 거였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돈도 있는데 더 이상 그딴 남편과 시댁 식구들 참고 살 이유도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이 보상 금액을 물어봤고 17억으로 결정이 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5억 증여해 주실 거라 했고요. 남편은 제 입에서 억억 소리가 나니까 미친 듯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이 귀에 걸려서 그럼 언제쯤 보상 받으시냐길래 엄마 아빠가 그 돈으로 이유 없이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고 했죠. 남편은 그 후부터 이미 주머니에 5억이 들어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가장 먼저 차부터 알아보더라고요. 저는 말렸죠. 갑자기 무슨 차를 바꾸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10년이 넘어서 주행 중 떨림이 너무 심하다고 타고 있다 보면 소음과 떨림 때문에 멀미난다고 우리 이제 차 바꿀 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직 더 탈 수 있다고 슬쩍 말렸는데도 남편은 기어코 차를 바꾸겠대요. 평소 같으면 저도 기겁하면서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절대 안 된다 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냅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랜만에 시부모님 집에 갔는데 갑자기 냉장고랑 TV가 최신 모델로 바뀌어 있고 못 보던 안마의자도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시부모님 말 경훈이가 통 크게 사줬다면서 그 말을 듣는데 알겠더라고요. 남편 놈이 돈 들어올 거 생각하고 시부모님 것까지 그냥 질러대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뿐인가요? 시동생 방송 장비도 완전 으리으리하게 구비해줬고 신우한테도 명품 가방 사준 것 같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편이 신나서 쓰고 다니는 돈에 기절 초풍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돈을 쓰고 다니든 말든 단 하나도 입을 대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다 경훈이가 사줬다고 해도 제가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돈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진다면서. 제가 여유가 있어 보이고 멋있대요. 날 때부터 부잣집 딸처럼 보인다면서요. 결혼 생활 내내 무시해놓고 돈줄 대니까 이제 멋있어 보이나 보죠? 어머님 말에도 저는 그냥 대꾸 없이 빙긋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뭔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남편은 물 쓰듯 돈을 펑펑 써댔어요. 저는 그저 조만간 돈이 들어올 거다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남편은 신나서 카드를 미친 듯이 써제끼더라고요. 카드론도 쓰고요. 할부라지만 신형 SUV에 고가의 방송 장비, 시댁 가전제품에 명품백까지 돈을 쓰려고 하니 짧은 시간 안에도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더군요. 저 어마어마한 무료가 허용을 여태까진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신나서 돈을 썼습니다. 오죽하면 친구가 너 로또 됐냐고 은밀히 물어볼 정도였죠. 남편은 로또는 아닌데 우리 와이프가 로또다 이런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언제쯤 돈은 받느냐 물어봤습니다. 저는 보내주시면 말할 테니까 더는 묻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다니는 와중에 저는 변호사 상담도 하고 차곡차곡 이혼을 준비했어요. 증여는 재산분할하고 별개일 뿐더러 저는 아직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 목록에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 전세자금 나누는 거, 양육권 그런 것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을 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아버님 생신이시던데 이번엔 집에서 말고 근사한 곳 가서 식사하자고요. 남편은 좋다고 비싼 데 가자고 했고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모였어요. 식사하면서 경훈이 휴가 때는 다 같이 여행을 가자니 하와이가 좋니 괌이 좋니 어쩌고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 돈 아니라고 저렇게 탈탈 털어먹을 생각만 하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작 저는 돈을 내놓겠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대화들이 오갈 때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빙긋 웃으며 가만 있었죠. 그리고 식사가 끝났을 때였어요. 후식으로 차를 마실 때 이제 됐다 싶어 남편에게 말했죠. 줄 게 있다고요. 뭔데? 직접 봐. 남편은 제가 건넨 서류를 열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져서 황당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앞에 있던 어머님도 그게 뭔데 그러냐고 뺏어서 보시더니 입이 뜨악하시고요. 너 이게 뭐야? 이혼 서류죠. 뭐긴 뭐겠어요? 남편도 어리나가고 시댁 식구들도 정지화면이었습니다. 남편은 겨우 입을 떼서 묻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보면 몰라.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뭐?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인어른한테 돈 받는다고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맞아. 어머, 세상에. 뭐가 어째? 진짜 어이없다. 시댁 식구들 다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었죠. 이건 아니지. 이런 뒤통수가 어딨니? 남편과 그 집 식구들은 길길이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옆에 있던 저희 아이도 놀라서 울먹이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달래며 말했죠. 뒤통수는 누가 먼저 쳤는데요. 저는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어머님의 통화 내역이 녹음되어 있었죠. 그걸 듣는 남편과 어머님이 헉 하고 놀라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네가 나 나가라고 집안일 네가 다 하겠다 해놓고 방에서 신나게 통화하고 있더만. 뒤통수? 진짜 뒤통수는 누가 쳤는데 사람을 대놓고 돈줄 취급하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더 참고 살아야 돼? 여태까지 그만하면 많이 참은 것 같은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가 참기는 뭘 참았는데? 너랑 결혼하느라 회사도 그만뒀는데 결혼하자마자 내내 밥순이 취급했지? 준영이 어느 정도 크니까 돈 안 벌어온다고 너나 너네 부모나 쌍으로 갈고대고 여태까지 무시당한 거 일일이 말하면 사흘 밤낮을 말해도 다 말 못해. 그래놓고 우리 집 보상받는다 소리하니까 앞에서 살살거리고 뒤에선 이런 욕하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너나 너네 식구들이나 끝까지 너무하네. 제가 따지고 들자 남편은 지도 발끈하려다가 일단은 저를 달래고 보더라고요. 그래, 너 서운한 거 많았나 보다. 결혼 생활하면 서로 서운한 거 많지. 그런 거 그냥 서로 묻어두고 참고 사는 거야. 그런 거 일일이 따져서 이혼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 섭섭한 걸로 치면 나는 없겠어? 네가 섭섭한 게 뭐가 있는데? 결혼하고 나서 푹 퍼져서 지내고 화장은 아예 하지도 않고 관리도 안 하고.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겨우 그런 게 서운해? 그러는 너는 배는 남산같이 튀어나오고 잘 씻지도 않아서 냄새나고 나는 그래도 너한테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 너는 고작 그런 게 서운하니?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무시하고 비교한 거. 뻔질나게 시댁 드나들고 시댁하면 밥 차리고 치우고 나 혼자 땀 뻘뻘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 시부모도 모자라서 신우 시동생까지 나 개무시하는 거. 당신은 살림은커녕 애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고 그러면서 툭하면 나더러 애 교육 잘 시키라고 애 똑바로 잘 키우라고 성질내던 거. 나는 그런 게 서운했거든? 근데 너는 고작 그딴 게 서운했어? 저는 그렇게 퍼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 안까지 서류 작성할 거면 협의 이혼할 거고 아니면 소송 들어갈 거야. 나는 더 이상은 이렇게 안 살아. 왜 그렇게 살아야겠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말하니까 그렇게 참지 말래. 참, 어머님, 아버님, 우리 부모님 시골 사신다고 무시하셨죠? 누가 누굴 무시해요? 어머님, 아버님이나 돌아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가려는데 남편은 못 나가게 하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야, 너 사람 가지고 놀아? 너네 집에 돈 좀 생긴다고 바로 사람 팽하냐? 이런 법이 어딨어? 너하고 너네 식구야말로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 잠깐만, 그래서 돈 쓰게 했어? 나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저는 그 말에 크게 웃었죠. 아니,
잘 기억해봐. 나 너한테 10원 한 장 쓰라고 한 적 없어. 네가 신나서 혼자서 써제끼고 다녔지. 나는 오히려 너 말렸어. 그것도 기억 못하니? 야, 그건 남편은 말문이 턱 막힌 것 같더라고요. 제 말 맞다나 저는 단 한 푼도 쓰라고 한 적 없거든요. 지 혼자 신나서 쓰고 다닌 거지. 돈은 내가 받는데 왜 기분은 네가 내니? 어디 잘 떠올려봐. 한 푼이라도 내가 너한테 돈 쓰라고 한 게 있는지. 그리고 네가 써제낀 그 돈 중에서 한 푼이라도 나한테 쓴 건 있는지. 내 돈인데도 나한테 쓴 건 아무것도 없을걸? 그게 결국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근데 뭘 보고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 이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결정해서 알려줘. 저는 그렇게 말하고 아이 안고 나갔습니다. 저는 곧장 짐 챙겨서 버스 타고 터미널로 갔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죠. 남편은 저한테 계속 전화했고 돈 받는다고 해서 자기가 돈 쓴 거 아니냐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면 다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저는 네 돈 네가 쓴 건데 그걸 왜 나한테 난리냐 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2시간을 운전해 친정으로까지 왔어요. 저한테 따지려고요. 하지만 저희 집에 아빠랑 시내에 사는 남동생까지 와 있었거든요. 아빠는 현관에서 남편에게 완전 뭐라고 했죠. 사회 초년생인 딸 꼬셔내서 결혼하겠다 난리치더니 고작 그러려고 데리고 갔냐고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지는 억울하다고 그러면 돈 쓴 건 어떻게 하느냐고 징징거리는데 저희 아빠도 기막혀 하셨어요. 들어보니까 혼자 신나서 써제끼고 다녔더만 그걸 왜 우리한테 그래? 본인이 알아서 책임져야지. 끝까지 정말. 매영, 적당히 하시고 그냥 가세요. 저희 누나 그러고 산 거 들었는데 저도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빠나 남동생 다 농사일로 단련된 근육도 많고 덩치도 크거든요. 평소에는 허허하고 잘 웃지만 인상 쓰거나 하시면 인상도 엄청 무섭습니다. 살만 뒤룩뒤룩 쪄서 뒤뚱거리는 남편하고는 아예 상대가 안 되죠. 그런 아빠와 남동생까지 이 바득바득 깔며 으름장을 놓으니 억울하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결국 깨갱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은 이혼 못 해준다고 자기도 어떻게든 법적으로 근거를 찾을 거라고 난리쳤지만 도대체 지가 뭘 어쩔 겁니까? 또 제가 돈 쓰라고 부추긴 일이 단 하나도 없었는데 저한테 뭘로 뒤집어 씌울 건가요? 헛발질만 신나게 하는 모양이었죠. 소송 중에 답변서를 보니 남편은 새로 산 차부터 처분했답니다.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고 갚아야 될 돈도 많다면서요. 그 후에 시동생 방송 장비까지 다 처분했다고 이혼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빚까지 엄청 생겨서 힘들다 어쩐다 생활고가 어쩌고 구구절절하게 써놨더라고요. 누가 쓰랬나요? 저희 부모님이 저 주신다고 했지 지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분 낼 땐 신나서 쓰고 다니더니 참 우습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하면서 제빵학원을 계속 다녀서 수료했어요. 제가 제빵 자격증도 따고요. 그리고 친정 근처의 시내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어느 정도 배워보고 나중에 제 창업도 준비해보려고요. 엄마가 돈은 대줄 테니까 이제라도 돈 걱정 말고 해보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하셔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 배우고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에게 생긴 돈벼락. 하지만 그 돈벼락은 서럽던 제 인생까지도 구제해준 것 같아요. 돈 안 벌어온다고 무시당하고 서러웠던 지난 결혼 생활. 그 우울했던 지난 날들은 이제 묻어두고 앞으로는 봄날처럼 환하고 밝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씩씩하게 또 열심히 아이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